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60% 된 게 많이 있단 말이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90% 가능한 아주 빠릅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암살한 사람이 군 장성뿐만 아니라 핵과학자들도 암살을 했어요. 한 14명 정도로 지금까지 암살했고, 만약 미국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다면 이란의 보복 공격은 명확하거든요. 미국의 자산에 대한 보복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유광입니다. 중동 현대사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을 시작을 했고요. 13일부터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공습을 시작을 했고, 공습이 거의 지금 일주일째, 오늘 6일째 정도 되면 내일 아마 7일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로 계속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또 너무나 큰 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의 핵시설을 지금 때리려고 한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관심이 사실 중동으로 좀 쏠리고 있고,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지금 동참을 할 것인지, 참전을 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 시스템, 정보부 체계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대사관계도 수립이 돼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이란의 원유도 수입하는 아주 좋은 관계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왕정이었죠. 자,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요. 왜 갑자기 그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갑자기 틀어졌냐?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이 새로운 이슬람 정권은 반미 성향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반미 성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도 사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이 되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변곡점은 2002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고, 특히 반 이란 정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MEK죠. MEK입니다. 무자히딘 알-할크라는 단체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2002년인데요. 자,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엄청난 정보력을 강화하기 시작하고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1982년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아주 그 무장단체를 직접 세워주면서 이스라엘을 이미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2002년이 전이죠. 그러니까 1982년. 특히 이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나자마자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로 시아파 무장단체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2002년까지 또 핵 위기가 오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기 중간에서 이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국가가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었죠. 국제법상 아무리 군의 고위 관료지만 그렇게 암살을 하는 것은 전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야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완전 전면전이 아니고 기습 작전으로 특히 민간인 지역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암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암살한 사람이 군 장성뿐만 아니라 핵과학자들도 암살을 했어요. 한 14명 정도를 지금까지 암살했고, 총 군인들 고위 관료들하고 고위 군 장성들하고 핵과학자하고 합해서 거의 30명이 암살이 됐어요. 자, 이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죠. 특히 군인들은 차치하더라도 민간인 핵과학 기술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는 일단 법적 제재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으로 갈 수는 있죠. 보이콧으로 갈 수는 있으나, 실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라든지 다른 어떤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 형사재판소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에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이제 기소가 되면 실제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전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을 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국제법상
사실상 민간인을 살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판단이 났을 경우 여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장관이라든지 여러 장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장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에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국을 했다가는 국제형사재판소 가입되어 있는 그 국가에서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유럽이나 외국에 나갈 때 꼭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영국에 갔다가 잘못했다가는 공항에 내렸다가 바로 검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사실상 규탄하고 보이콧을 할 수 있지만 법적 제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뭐 걸프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규탄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뭐 관계를 단절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전기를 생산하거나 과학적인 목적으로 민수용, 민간 목적으로 핵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우리의 지금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명백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미국도 사실 의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너무나 오랫동안 핵 개발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핵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수로만 만들면 되는데 중수로 핵 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로를 만드는 이유는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력 생산을 위해서 경수로만 만들면 되는데 우라늄 농축만 하면 되는데 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경수로까지 만드냐 이거죠. 경수로는 결국 플루토늄은 핵무기 개발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IAEA의 사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또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세 곳에서 지금 우라늄 농축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NPT 가이드라인 위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핵 농축, 우라늄 농축을 했냐?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 3.67% 우라늄 농축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60% 된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60에서 90까지 가는 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90% 가는 건 아주 빠릅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란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핵물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 왜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정황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란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이미 핵문턱 국가고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9개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물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핵협상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핵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트럼프가 핵협상을 실패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5차 회동까지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6차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나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당신께서 얘기하신 2달이 지났습니다. 4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협상을 해봤지만 더 이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란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이 아니면 왜 또 지금이 아니냐. 이스라엘 작년 10월 달에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다 망가뜨렸어요. 그럼 더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계속해서 방공망을 새로 세우겠죠? 러시아로부터 S-300을 가져온다든지 새로운 방공망을 계속 체계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나면 이스라엘로서는 다시 이란을 공격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공격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 그것을 승인해 줬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죠. 최고 지도자고 이란의 정치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있지만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최근에 당선돼서 개혁, 개방, 친서방, 친미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극단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빠진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친서방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 회복을 할 수 있고 이란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친서방, 친미밖에 없다고 그렇게 천명을 했지만 정작 이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바지사장이에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절대 항복해라.
핵 개발을 포기해라.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하메네이는 전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사실상 이란은 미국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더 우려스럽죠. 자, 시리아는요, 이미 친이란 정권이 무너졌어.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죠. 아흐마드 샤라라는 전직 극단주의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조직이지만 아흐마드 샤라가 계속해서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그렇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로 보지 말라. 우리는 개혁 개방을 원하고 우리는 미국의 투자도 원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흐마드 샤라 시리아 대통령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자, 시리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하고 있던 경제 제재를 조금씩 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리아 재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가 이란을 도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레바논인 헤즈볼라는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거의 많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할 능력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사실상 공격할 능력이 되지 않고 시리아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이란의 대리 조직들은 후티밖에 없습니다. 예멘인 후티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아주 친한 친이란 민병대들이 있는데 지금은 차지하고 있지만 아마도 상황이 악화되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에게 최후 통첩을 했지만 나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 전쟁을 끝냈다가는 같이 연정에 몸담고 있는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구파 정당들이 연정을 탈퇴한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연정을 탈퇴하게 되면 총선으로 가게 되고요. 나타냐후 총리는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를 했을 경우 본인이 다시 총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다시 자신은 지금 또 계속해서 뇌물 수사 때문에 기소당했고요.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총리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전선 하나 넓혀서 지금 이란과의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은요, 사실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도 이란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라서 매력적인 시장이란 말이죠. 경제 제재만 해제되면 유럽국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과의 핵 합의에 실패하면서 자, 유럽 국가들도 이란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핵 협상이 실패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미국의 뜻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요. 특히 최근에 그 IAEA가 아까 말씀드린 이란에서 세 장소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 사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해명을 하라고 했을 때도 이란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이란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유럽 국가가 위협스러운 것은 10월 18일 이전까지요. 오바마가 했던 핵 합의 내용에 따르면 오는 10월 18일 이전까지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어요. 대이란 제재를, 유엔 제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유럽의 제재 복원이죠. 일종의 스냅백이라고 부르는데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이 만약에 미국과의 어떤 중요한 핵 협정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스냅백으로 갈 수도 있다.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고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요,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엄청 비판하고 있죠. 이란은 저렇게 전투기를 몰고 와서 국제법 어기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마음은요, 이란이 좀 이란의 핵시설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재래식 무기로도 이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따라잡을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란이 핵무기까지 갖는다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공포감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의 핵시설만은 제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사관 공격을 노리는 것은 미국이 뒤에 어차피 이스라엘 뒤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투기라든지 그다음에 전투기가 사용할 폭탄이라든지 정밀유도탄 모든 것들이 사실상 미국이 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격을 한 건 아니지만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주미 대사관을 폐쇄했어요. 주미 대사관을 폐쇄했고 그다음에 중동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들에 있어서 필수 인력을 빼고는 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만약 미국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다면 이란의 보복 공격은 명확하거든요. 미국의 자산에 대한 보복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대피 철수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실패한 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란의 공격, 즉 탄도미사일 공격 타겟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이란이 주로 군사시설을 위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 밀집 지역에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밀집 지역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란이 극초음속이나 가장 속도가 빠른 그런 아주 최신 탄도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격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피해가 더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이 핵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위협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을 이란처럼 공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란도 이런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핵을 개발해 왔지만, 그러나 핵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핵 무기를 만들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핵 무기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핵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엄청난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이 봤을 때 봐라, 결국 핵을 갖는 것이 안전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지, 신사적으로 핵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아주 냉엄한 그런 역사적 교훈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습 공격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줄을 몰랐다. 더군다나 6차 회동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6차 회담을 분명히 미국도 6차 회담에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란도 우리도 6차 회담에 오만에서 핵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끊어버리고 금요일 밤 새벽, 즉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 지금 버틴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본토에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을 했었죠.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텔아비브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다. 계속해서 반격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 이란이 자국 방공망을 재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군력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상황을 상당히 오판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저는 지금 종결되려면요, 이란이 핵 포기하고 핵 포기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냥 더 이상의 우리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으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 핵 포기하겠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야만 사실상 이 국면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끝날 수 있지, 미국이 더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더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란이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상 답이 없어 보이는데, 트럼프가 어쩌면 시간을 좀 더 줄 수는 있죠. 결정할 시간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공격하지 않을 이유는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란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너무나 이란 공격에 따른 심각한 미국의 이익이 침해된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 군인이라든지 미국 자산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에 상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왜 쓸데없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란의 공격에 우리 자국민이 죽는다거나 우리 병사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되냐 하는 이런 엄청난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승인은 했지만 아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집시간이 걸리냐? 이런 모든 미국이 당할 수 있는, 미국이 피해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란이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은 얼마만큼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미국의 전력이 이란의 어떤 보복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씩 챙기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 만족, 더 이상 이란의 어떤 보복 공격에 따른 미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확신이 선다, 그런다면 그때 최종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